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에 조금 며칠 동안 쭉 봐오니까 이재명 지지층하고 그 갈라치기죠. 일종의 그 세작이라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쪽의 방향이 아닌 듯하게 자기 모습을 감추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쭉 추적을 해서 지금 하나의 그 도표 비슷하게 쭉 만들었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걸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뭐 그러시면 달아도 됩니다. 그리고요. 또 뭐 그 1인 시나 2인 시를 할 때 그 표 같은 것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간단하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표를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1인 시나 2인 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광장에 이렇게 모여서 뭘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수개표를 하지 않고 지지율 조사도 전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살살 이걸 바꿔두시는 게 좋고요. 특히 그 더민주당에 있는 전화번호도 되도록 바꾸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미중 간의 그 경제전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 전쟁 수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하고 뭐 대포만 쏘지 않았지 서로 굉장히 싸움 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자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지금 미국 민주당 쪽에서 나온 사람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오바마 밑에서 부통령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은 매스컴을 탈 때는 중국은 우리 경쟁국이 아니야. 중국은 괜찮아. 우리의 좋은 교육국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한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조 바이든의 아들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에 중국이 로비 자금을 엄청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이 있대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보수당인 대표로 나와 있는 게 트럼프잖아요, 지금. 근데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 누가 나와도 그 블루 칼라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중 그 협상에서 제일 관건이 뭐냐면요.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2520이라 그래가지고요. 중국을 첨단 기술을 비롯해서 질적으로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자. 이런 거를 전략 사업을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2015년에 선포한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왜 미국에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중국은 정부가 기업을 공기업이나 뭐 사기업이나 자국 기업을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경쟁에서 이익을 얻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해외 시장에서 무역을 할 때는 누가 이득이겠어요? 미국처럼 사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가 이득이겠어요? 중국같이 정부가 전적으로 밀어주는, 돈이 있으면 팍팍 밀어주는 그런 나라가 이득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공정하다. 그래서 이걸 고쳐라. 그렇게 미국 무역대표부가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은요,
이거는 제가 진실 토크인가? 직설 토크. 거기서 설명하는 거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중국의 대미 수입, 그러니까 수입을 굉장히 적게 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143조 원.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이거밖에 수입을 안 해요. 중국은 미국에서 물건을 그만큼밖에 수입을 안 하는데 미국은 반대로 중국산 수입을 641조 원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무역 적자라고 생각을 하죠. 미국으로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공해를 일으키는 산업, 또 노동 비용이 적은 그런 제조업 중심으로 중국은 여지껏 커왔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북미는 대부분 그런 쪽이에요.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대미 흑자를 중국이 너무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협상 내용의 주요 쟁점이 그래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점. 그러니까 중국에서 함부로 미국이 원래 지적재산권 보호권이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막고 몰래 소위 몰래 훔쳐다가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사람을 미국에서 교육기관 같은데 또 연구소 이런 데 있던 사람이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활용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자기네 지적 재산권을 탈취해 간다.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중국 정부에서 산업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줄여라. 삭감을 해라. 그리고 기술 이전을 강제로 하는 짓을 하지 마라. 나머지는 기타 등등 있지만 이것이 주요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구신보라는 중국 신문이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반격수단을 가지고 국채 매각 할 건가 말 건가.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국채를 지난번에 매각했을 때 굉장히 수요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채를 갖고 있어도 손해날 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가 있고요. 또 중국만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본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한국도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채 매각은 하나만 하다. 결론은 그렇게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환율을 평가절하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관세를 막 물리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국제적인 데는 이게 이슈가 돼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게 반도체가 지금 전자산업 거의 모든 거에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히토류 수출 중단 때문에 일본도 깜짝 놀라서 몇 년 전인가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막 중국하고 거의 싸움이 붙는 그럴 때 히토류를 가지고 중국에서는 반격수단을 택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미중 간의 싸움에서 가령 한국은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한국은 그렇게 손해날 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어떤 물건을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 냉장고, 이거는 어느 정도 기술이 또 반도체, 기술이 축적된 기술 축적 산업이란 말이죠. 한국은 그런 것도 갖고 있고 제조업에서는 이미 노동 단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그 제조업을 오히려 아시안이나 중국으로 가져가서 일종의 간접 무역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죠. 미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위치를 보세요. 지금 1대1로를 해서 지금 해상을 봉쇄를 거의 당하는 수준으로 지금 그 친중 그런 노선을 만들고 있잖아요. 해상으로나 뭐 육로로나 거의 유럽까지도 지금 많은 그런 로비를 하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근데 만약에 한반도라는 것은 굉장히 태평양에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굉장히 그 대북 문제를 유화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한반도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시가 괜히 한국에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트럼프도 한국을 굉장히 중시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팽당한 기업 그러면 롯데잖아요. 사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그랬기 때문에 롯데한테 이번에 그 가스 플랜트 공장에 제가 알기로는 3 빌리언인데 한국 단위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3 빌리언을 그 투자를 해가지고 짓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조지아라고 미국에 있는 미쓰비시 자동차 공단이 있는 그런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롯데는 일본하고 되게 또 제1교포 재단이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했고 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중국은 국방력이 엄청 강화돼서 기술 탈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굉장히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미국 군 국방력이 장난이 아닌데 그게 경쟁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커나간 거는 WTO가 시장을 오픈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1대1로 무역을 하자. 그래서 미국에 좀 이익이 되게 해갖고 무역 적자를 좀 해소해줘라.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역 불균형 규모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은 냉장고나 뭐 자동차, 첨단 IT가 이미 어떤 기술 그 반열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은 지금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공기라든가 뭐 그런 거, 공기를 맑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또 공해 산업을 줄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기술 축적된 쪽으로 가되 뭐 기본소득 그런 거 무상으로 주고 이런 쪽으로 하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면서도 어떤 하이브리드 개념의 그런 아이디어를 그 개개인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를 자꾸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고요. 중국의 관광을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중국의 관광 숫자를 줄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리미트, 한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그냥 막 많이 들어오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가닉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빈부차가 커서 그 부유층에 가면 올가닉을 계속 먹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농업도 그렇게 한국에서는 올가닉을 중심으로 하면 한국산을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그 땅덩어리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올가닉을 해야지 막 유럽산 올가닉을 수입해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북미에서조차.